저것들이 집단 공항의 집단 발작이라 그러더니 온갖 발작들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발작이 나오는 이유가 다 있어요. 저것들도 답답하거든. 국민일보가 단독 기사를 이렇게 썼어요. 민주당 의총을 취재를 해보니까 저것들이 엄청 답답하다는 거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정보가 있기를 하나, 뭐 무슨 지도부가 제대로 하기를 하나, 아예 그냥 우리 전원 단식 투쟁이라도 하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정리는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해산법 같은 거나 불쑥불쑥 나오는 거죠. 저것들 답답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 탄핵 파면으로 간다 싶으면 뭐가 답답하겠어요. 아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이고 이게 뭐 물 건너 갔네, 대통령 곧 복귀하겠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권성동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이다 그랬어요. 에이, 간신히 참았네, 욕 나오는 거. 탄핵 반대라는 당론부터 먼저 확인하고, 탄핵 반대라는 당론. 그리고 나서 뭐 헌재에 무슨 이 승복하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가 나와도 나오는 거지. 탄핵 반대인지 찬성인지도 애매모호하게 해놓고 곧 죽어도 지도부는 뭐 집회 안 나간다고 했으면서 무슨 놈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부터 하냐고. 이게 뭐 국민의힘만 나오면은 이게 논평이 제대로 안 되네. 아시아투데이는 헌재가 이번 주에 판결을 내린다면 각하가 유력하고 비교적 합의가 쉬우니까, 이번 주를 넘긴다면 좌파들은 인용, 그리고 우리 자유파 보수 쪽 법관들은 기각, 이렇게 해서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은 합의하지 못하고 기각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내려질 것이 유력하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사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문영배지만 이 사건의 주심 변호 재판관은 정형식입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이제 변론을 마무리하고 평결로 가는 과정에서 야, 상황이 이렇잖냐, 그냥 8대0으로 각하하자 라고 좌파들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시아투데이가 전하고 있습니다. 뭔가 근거를 가지고 전하는 것 같아요. 정형식 주심 재판관 입장에서는 그냥 재판관들 또 마음에는 안 들더라도 어쨌든 야, 일로 와봐라. 야, 너 자판 줄 아는데 야, 이거 이래가지고서는 절차적으로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기각 쪽으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냥 각하하자. 대통령 복귀시키자. 각하하자. 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답니다. 8대0 각하. 근데 저 좌파들이 버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2달 전만 하더라도 저것들이 대통령 파면 인용 정해놓고서 확 밀어붙일 때는 이 보수적 재판관들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대통령 복귀, 각하건 기각이건 대통령 복귀는 확실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보수 쪽에서 야, 기왕 이렇게 된 거, 야, 너네도 각하 쪽으로 와라. 그렇게 해서 8대0으로 해야 우리가 분란이 없다. 너네도 안전해. 라고 좌파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좌파 재판관들이 지금 버티고 있다. 이런 형국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아투데이가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빠른 각하로 갈등을 최소화하자. 대통령 탄핵 심판 이번 주에 8대0으로 각하 결정을 내려버리면 헌재가 8대0으로 됐으니까 좌파들도 이제 꼼짝 못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통합에 제일 좋은 것 아니냐. 각하 결정을 좀 빨리 내려서 그나마 그래도 완전히 양 진영으로 갈라져 있는 대한민국을 통합시키는데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냐. 아시아투데이가 사설로 헌재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각하가 불가피한 이 절차적 흠결은 크게 3가지인데, 하나가 일사부재의, 둘째가 탄핵소추안의 동질성, 이게 내란죄 빼버린 거, 세 번째가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가져와서 헌재법을 위반한 거. 이런 심각한 절차적 흠결이 있으니 각하가 너무나 당연하지 않냐. 이런 게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절차적 문제도 절차적 문제지만 결국은 헌재는 정치 여론, 국민 여론을 염두에 두고 할 수밖에 없는데 선출되지도 않은 임명직 재판관들이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최소한 3분의 2, 국민의 3분의 2, 70% 정도는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반 아니냐, 반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그나마 남은 저 좌파 재판관들의 마지막 체면을 세우는 길은 각하하는 거다.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각하하면 너네도 좌파들한테 최소한의 체면을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각하로 가자. 이렇게 정영식 재판관, 주임 재판관이 설득하고 있다는 기사와 함께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설이 나왔습니다. 네, 일사일언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탄핵, 각하가 답이다. 이 헌재 주변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탄핵 기각이 차라리 낫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탄핵 각하가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각으로 가려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라도 빨리 탄핵 각하로 대통령 복귀를 시켜서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여러 가지 국가적 난제와 현안들을 대통령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탄핵 소추에 심각한 위법성이 있었어요. 내란 프레임 조작으로 인한 탄핵 소추 사유의 허위성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절차적 위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체포 구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도 말할 것도 없죠. 여기에다가 탄핵 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를 이것들이 빼는 바람에 동질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런 절차적 흠결이 너무나 심각한 데다가 탄핵 소추 자체가 12월 7일 날 안 되니까 12월 14일 날 그것도 폭을 좁혀가지고서 했잖아요. 일사부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던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 절차적 흠결은 너무나 심각해서 사후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살펴볼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절차적 흠결만으로도 이 탄핵 사건은 너무나 심각한 흠결을 갖고 있어서 그냥 각하를 빨리 해버려야 돼요. 내용적으로 이 기각이냐 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각하를 결정할 너무나 많은 넘치고도 남는 이유들을 이미 갖고 있다. 그래서 일단 간명하게 각하로 결론을 내자. 8대0이 됐건 4대4가 됐건 상관없다. 각하해놓고 억울하면 다시 한번 탄핵 추진해봐라. 너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래버리면 돼요. 어디 감히 저것들이 다시 탄핵을 추진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탄핵 각하를 통해서 아시아투데이도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대통령 복귀 이후에 국민통합적 국정운영에 어떤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어젯밤에 저희가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영상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헌재 앞에서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아웃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탄핵 각하, 탄핵 각하. 유일하게 그 구호를 가지고 밤을 새고 있거든요. 이게 민심이에요. 탄핵 각하가 정답이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저 종북주사파들의 불법 이 시설과 관련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비상행동인지 뭔지가 어제 오전에 무대 트럭 2대로 광화문 광장에 진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불법으로 들어가서 무대 차량 별도로 준비한 1000여 개의 의사 천막안개를 설치하고 광장을 무단으로 점거를 했어요. 이제 서울시가 이거 불법이니까 안 됩니다라고 여러 차례 했는데도 뭐 막무가내 밀어붙이니까 이제 변상금을 부과하겠다. 뭐 그렇게 했는데 이걸 또 보니까 별도 준비한 의자가 1000개네. 1000명짜리 집회 준비하면서 요라는 대기 떠네 이것들 정말. 제가 최근 들어서 대통령 각하 또는 기각으로 복귀가 확실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과 정황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오세훈이 얘기를 보니까 이거 진짜 대통령 복귀가 확실하네. 예. 이게 이재명이도 지표 식물이지만 이 오세훈이도 지표 식물이에요. 오세훈이가 뭐라 그랬냐면, 뭔가 헌재의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결국은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인터뷰에서. 그러면서 아니 그 탄핵 찬성했다고들 하던데, 그러니까 그거 오해예요. 나 탄핵 찬성파 아니에요. 뭘 오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 그러면서 이 조선일보가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이 무슨 결론을 내든 승복해야 한다는 승복 선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을 계속해서 이 트집 잡고 있는 데 대해서 오세훈이를 불러놓고 TV조선이 당연히 그 질문했죠. 그러자 오세훈이가 뭐라 그랬냐? 아니 그 뭐 별도의 메시지를 낼 필요 있습니까?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확실히 우리 5세 세훈이가 바뀌었죠. 예. 대통령 복귀가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어제 고려대학교에서는요, 자유대학의 여러 대학 40여 개 대학의 자유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자리를 이제 주선한 고대 아연 교수 남광규 교수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오셨다. 뭐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없는 얘기를 지어낼 상황은 아니죠. 변호인단을 통해서건 어쨌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 같습니다. 남광규 교수가 전한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학생 여러분 고맙습니다. 학생들이 시국선언에 나서면서 제가 석방될 수 있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대통령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은 제가 매일신문 기사 전할 때마다 대구에서 발행되는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MBN 그 매일경제하고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제가 그거 구별해드리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신문은 그냥 매일신문입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발행되는이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MBN 매경하고 구별하실 것 같아서.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의 핵심 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탄핵 각하 주장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하는 주요 뉴스를 게재했습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 탄핵 심판의 핵심 근거가 무너져 가고 있다. 그러면서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자교모가 최근에 시국선언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탄핵 각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교모를 이끌고 있는 교수 중에 한 분이 우리 김병준 교수인데요. 이분 잠시 후에 모시고 직접
말씀 듣는 시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또 이 대구에서 발행되는 이 매일신문은 대구 지역의 분위기도 전하고 있는데, 대구 지역의 변호사 133명이 참여한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 변호사 모임에서 또 절차적 흠결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은 헌재 각하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했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1사1원이었습니다. 중국 것들이 다시 움직이네요. 중국 것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에 대한민국 경찰 유니폼 배지가 거래되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구글에도 검색되지 않는 중국 것들만이 쓰는 앱에 이런 다수의 게시물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인인데 시위 참가하는, 우리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하는 중국 것들이 김경수랑 만나서 사진 찍은 것들도 뭐 올라와 있어요. 또 중국 것들이 대한민국 선거인 명부에 접근해서 선거인 명부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들도 올라가 있어요. 이것들은 뭐 이게 과시벽이 있나 봐. 뭘 하면은 다 그거를 저것들 앱에 올리는 모양입니다. 인증샷처럼. 실제로 이거는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장발한 이 경찰복 입은 사람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이게 여성 경찰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여성 경찰 같지가 않거든요. 딱 봐서는. 남자인데 이렇게 장발을 한 경찰이 가능한가? 우리나라 경찰. 이게 다 두발이나 복장에 뭐가 있을 텐데, 매뉴얼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저 중국 것들끼리 모여있는 SNS에 야, 그 탄핵 찬성 집회 나가면 돈 줘 라고 하는 글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지난 15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 인증 샷입니다. 경찰이 한 2,000명 모였다고 비공식 추산한 이 집회에 참석한 중국 것들이 돈 받고 참석했다고 막 인정한 거가 있어요. 나 돈 받고 나왔어. 야, 이거 많이 주네. 중국어로 써낸 거예요. 다 중국어로. 중국말로 썼어요. 나 19일에 간다. 19일에도 탄핵 무슨 찬성 집회가, 좌파들 집회가 있나 보죠. 또 중국인이 또 다른 중국인한테 중국어로 야, 주말마다 집회가 있어. 일정 미리 잘 조율해. 돈 벌 기회야. 19일에 간다는 건 아마 중국으로 간다는 뜻 같아요. 나 19일 날 중국 가라고 하니까 야, 주말마다 돈 벌 기회가 있는데 너 일정 한번 조율해 봐 라고 지그들끼리 중국어로 왔다 갔다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중국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특히 탄핵 찬성 종북 주사파 집회에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여의도 집회에서도 다수의 중국 것들이 포착됐죠. 이게 논란이 되니까 중국 대사관에서 야, 집회 나가지 마. 집회 근처에도 가지 마라고 고지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짓들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법학자들이 나섰다.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이 법학자 토론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모임이라고 보는데요. 물론 대중 집회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극복할 때 그 과학자들의 역할을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오. 뭐 과학자들이 뭐 대중 집회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핵물리학자나 해양 과학자들이 분명한 팩트를 가지고서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해 나가 줬던 것, 이거가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을, 좌파들이 유포한 괴담을 불식시키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률가들이나 법학자들이 나서는 거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 각하 또는 기각으로 대통령 복귀시키는데 바로 그런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때의 물리학자들이나 핵과학자들이 했던 것과 같은 역할을 지금 법학자들이나 법률가들이 할 수 있다 또는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차진아 교수는, 이 토론회에 나온 차진아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절차 운영은 편향성을 노출해 향후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탄핵 심판의 증인신문 방식, 형사소송법 규정 준용 문제, 내란죄 사유 급변, 헌법재판관 일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의 문제를 노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대 신봉기 교수는 처음엔 속전속결이더니 갑자기 왜 멈춤 상태가 됐냐,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결론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오락가락 행보가 헌재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죄를 더 씌우려고 했던 형사재판까지 구속 취소 결정이 나면서 헌재가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까지 곁들였습니다. 중앙대 이인호 교수는 내란죄가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된 이상 국회가 중간에 이를 철회했더라도 헌재는 끝까지 내란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리해서 결론을 내렸어야 한다. 여러 증거와 사실관계 종합하면 내란죄 실체는 없다고 보지만 의혹이 제기된 이상 헌재가 이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성균관대학교 지성우 교수는 내란죄가 심리과정에서 삭제된 것, 이것은 핵심 사유가 삭제된 것이기 때문에 소추 사유가 사라졌다. 소추 사유가 사라졌는데도 계속 심리를 이어간다면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유하고 전혀 다른 걸로 탄핵 심판을 하는 이상한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각하해야 한다. 경북대 김성령 교수는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분란의 목적과 폭동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혀 충족시키지 않고 있다. 정현미 이화여대 교수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몇 시간 동안 폭동이라 불릴 만한 상황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국회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내란이냐. 이런 법률가들의 여러 가지 헌법 탄핵 심판과 관련된 문제 제기들, 이런 것들을 쭉 보면 탄핵 각하가 답이죠. 탄핵 각하가 답이다. 이게 법학자들의 한 목소리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게 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경기도교육청이 4.16 생명안전 캠페인을 한다고. 4.16 생명안전 노란 리본 달제입니다. 제가 더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제정신들이 아니네.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한다는 뜻은 뭐냐면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노란 리본 달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1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이거를 다시 환기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나 이런 네, 제정신인가요? 이 경기도 교육감이 도대체 누구야? 그 임태희 그자 아니야? 아니 우리 국민의힘은 정당 공천은 아니지만 우파라고 해갖고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잔뜩 표 모아줬던 바로 그자인데, 임태희. 경기도 도민 여러분, 그냥 전화 몇 통화만 좀 해주세요. 임태희 정신 차려. 이거를 저희한테 알리신 분은 이렇게 쓰셨어요. 서해 수호의 날이 언제죠? 3월 26일이죠. 서해 수호의 날이 3월 26일이죠. 이게 이재명 2심 재판 나오는 날인데 서해 수호의 날이 3월 26일입니다. 올해는 28일. 예. 매주 마지막 넷째 주 금요일. 올해는 3월 28일. 그러니까 이게 먼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 초중고 학생들한테 서해 수호의 날을 알려야죠. 느닷없이 무슨 이 노란 리본 다는
이런 캠페인을 하겠다고 교육청에서. 충청북도 선관위가 선거 경비, 선거 관리 경비죠. 230억 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걸 전부 임의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위변조까지 해댔답니다. 뭐 이것저것 썼는데 660건에 230억 원을 넘게 썼고 그중에 지급 결의서 480여 차례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썼는지 기록을 남겨놔야 될 1300건을 아예 기록을 누락시켰어요. 이런 게 선관이에요. 충북만 그렇겠습니까? 충북만? 충북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좀 적어서 선관위 예산도 적게 쓰는 곳이에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훨씬 더 지저분하고 방만하게 써 제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헌법기관이라고 감사도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근데 이자가 뭐 수많은 사건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변호인단을 썼어요. 그러면 당대표지만 지 개인 사건으로 변호인 수임했으면 지 개인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당비가 들어가? 더불어민주당의 당비 수천만 원이 이재명 재판 맡고 있는 변호인단한테 지출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민주당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공무상 지출이었다. 이것들은 이재명 이 재판이 공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네. 이 낙연이가 민주당이 지금 뭐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보기 흉하다. 보기 흉하다. 한마디 했네요. 아시아투데이는 사설에서 민감 국가가 되면은 굉장히 심각해진다. 별것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거 풀려면 대통령 복귀 밖에는 길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빨리 복귀시켜야 된다. 그래야 민간 국가에서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한미 현안을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사설에서 했습니다. 조선일보가요. 시위 관광 상품까지 하면서 외국인 구경거리가 된 무슨 집회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다크 투어리즘은 뭐냐면 이를테면 우리가 뭐 폴란드에 가면 그 유태인 학살 현장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관광이죠. 근데 이제 그게 대량 학살이나 재난과 같은 역사적 비극이 발생한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어떤 교훈적인 투어예요. 그래서 이걸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좌파들이 이 탄핵의 그 이를테면은 국회, 계엄령 선포됐던 국회를 다크 투어리즘의 상품처럼 이렇게 지금 좌파들이 몰아가고 있어요. 이게 재난이었다 이거예요. 국가적 재난이었다. 황당한 거죠. 계몽이 어떻게 재난이냐고. 계몽이.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이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와서 이걸 대통령 계엄령을 이걸 일종의 국가적 재난이라고 규정하는 이런 프레임을 덮어 씌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 프레임에 그대로 놀아나가지고 조선일보가 기사 제목에다가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특히 좌파 집회는 이 외국인들이 잘 안 가요. 그건 겁나니까. 언제 저것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폭력을 쓸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광화문에 나가 보시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겁먹은 표정 짓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들 즐겁게 이 집회 구경도 하고 참여도 하잖아요. 막 이렇게 구호도 같이 외치잖아. 그리고 누군가가 설명을 하잖아요.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런 집회를 하는지를 설명을 하잖아요. 다 공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십만 수백만이 모였는데 단 한 건의 폭력도 없고 불법도 없고 무슨 도난 사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정말로 놀라거든요. 야, 한국인 정말 대단하다. 한국인의 정치의식이 이 정도로 높은 줄 몰랐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지만 모였다 그러면 사고다. 다들 깜짝 놀라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다크 투어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좌파 프레임에 그대로 놀아나고 휘둘리고 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광화문 자유파 집회야말로
전 세계 자유주의 진영의 자유시민들에게 가장 훌륭한, 가장 생생하게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교육의 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이 있었는데 2시간 만에 변론 종결. 뭐 할 게 있어야지. 째려봤다고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째려봤다고 국회에서. 그거 갖고 2시간 끈 것도 이상하지. 10분이면 변론 종결. 대법원이 지난 총선 40총선입니다. 지난 총선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재검표 서버 감정 검증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황교안 총리가 황교안 TV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면서 전했습니다. 서버 까. 꿀리는 게 없으면 서버 까라고 했던 우리 자유파의 요청과 바람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그런 기쁜 소식을 황교안 총리가 전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경찰이 무려 4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검찰에다 요청을 해서 검찰이 청구를 하기로 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명백한 보복수사,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을 유린한 국수본의 반인권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무려 4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지금까지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해 4번이나 구속영장 청구한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 국수본은 경호처가 아니라 공수처를 먼저 수사해라. 공수처와 국수본이 짜고서 불법 체포, 불법 수사를 했으니까 국수본이 공수처를 수사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경호차장 김성훈 차장을 구속시켜서 수사를 하고 싶으면 그 전에 공수처부터 수사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국가수사본부장, 국수본 본부장이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퇴임하는 날짜. 열흘 남긴 자가 경호처 차장을 영장 구속시켜달라고 4번째 영장을 내요?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지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재명이한테 충성 서약하려고 이 짓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대통령실이 갑자기 분주해졌다고 하죠. 지난주부터 대통령 복귀가 확실시 되니까 대통령 복귀 후 1시에 누수도 없이 바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대통령실이 풀 가동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1사1원이었습니다. 야당이 감사원에 대해서 무더기 감사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건 다 감사원 압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 야당의 무더기 감사 요구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방통위는 감사 대상 아니다. 방통위는 감사 대상 아니다. 또 권익위원회가 이 권익위의 위원 중에 공무원 신분인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해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삼석 이자가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인데 비상임위원인 송현주, 홍봉주, 신대희 이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비상임이라서 이 3명과 함께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어요. 비상임이니까 공무원이 아니니까 성명서 발표하는 것 가지고 뭐라 그러지는 못하지만 상임위원인 한삼석이는 공무원 1급 신분인데 정치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공무원법 위반이다 라고 판단하고 권익위가 중징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이나 권익위나 이제 대통령 복귀가 임박한 시점에서 비로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을 평가를 하게 합니다. 예, 대통령 복귀가 임박해지면서 이제 숨죽여 있었던 이 공무원 조직 중에 일부가 비로소 제대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신자 중에서도 아주 지저분하게 배신하고 있는 자, 이 김상욱이라는 자, 이 자가 지 지역구인 울산에서는 어디 돌아다니다가 두들겨 맞을까봐, 딱이라도 맞을까봐 쫄아서 지가 스스로 얘기했어요.
저는 지역구 가면 선글라스하고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이자가 지역구 국회의원이에요. 지역의 대표입니다. 울산 시민들이 뽑은 대표예요. 그런데 이자가 울산에서 지 얼굴 가리고 다닌다고 고백을 했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쪽팔리는 줄도 모르면서 이따위 소리를 하는 이자를 왜 계속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보장해주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상욱의 발언에 대응하지 않고 거리를 둔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양아치 조직도 아닌데, 예? 공당이 집권당이 그래, 예, 이런 자를 계속 거리를 두고 내버려 둬요? 예. 권영세, 권성동 쪽팔리지도 않냐? 저 종북 주사파들이 대통령 복귀가 임박해지자 온갖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 괴담 중에 하나가 킬링필드 괴담입니다. 뭐냐면 그 사망자가 나오면 사망자를 이렇게 싣는 고무 이게 비닐백 있잖아요. 그걸 영현백이라고 합니다. 영현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영현. 영현백. 이게 3,000개를 지난해에 군이 납품받았는데 이거 가지고서 윤석열이 비상계엄해 갖고서 3,000명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그 시체 담는, 시신을 담는 영현백을 미리 준비했다는 식으로 퍼뜨리면서 이걸 킬링필드 괴담으로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잘못하면 킬링필드 될 뻔했다. 이거 이재명이부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군에서 즉각 설명을 하면서 팩폭을 했습니다. 팩트 체크를 했어요. 2022년도에 합참 지침에 따라서 2024년부터 2028년 중기 계획으로 연도별 영현백 비축 수요를 반영했고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다. 따라서 서울에서 킬링필드가 발생할 뻔했다는 식의 이 종북 주사파들이 퍼뜨리는 괴담,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시에 대비한 정상적인 군수 물품 확보다. 이렇게 팩폭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입만 열면 이 망언을 내뱉어 내고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저 이재명의 입을 저거 어떻게 관리하나. 이재명의 입이야말로 시한폭탄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이가 지는 설화를 조심하라고 여러 차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지시를 했어요. 그때는 탄핵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표정 관리해라, 말 조심해라 이랬는데 지금은 대통령 복귀가 확실시 되니까 지가 쫄아가지고 지가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시한폭탄을 터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에 자기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그때 자기가 당내의 배신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결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자기가 부결시켜달라고 해서 자기를 따르는 친명계는 싹 다 부결표를 던졌는데 그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비명계 반명계들이 찬성표를 던져서 자기가 결국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그걸 이제 판사가 영장 기각을 해버려 갖고서 살아났죠. 하여튼 그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짜고 일부러 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비명계와 검찰이 자기를 죽이려고 내통을 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겁니다. 허민 대기자는 이재명이하고 자기가 이 대통령 탄핵한 후에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물어봤고 그러자 이재명이가 진짜 배신자들을 가리기 위해서 체포동의안 가결될 줄 알면서도 자기가 일부러 부결시켜달라고 했고 그 말에 따라서 자기를 따르는 이 친명계는 다 부결표 던졌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비명계 반명계가 가결표를 던졌고 그래서 가결이 됐는데 그 가결된 자들을 자기가 이렇게 처리했다 하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것을 기사로 썼어요. 이재명이하고
허민 기자가 만나서 둘이서 한 얘기니까 이걸 거짓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때 이재명이가 한 말이 이겁니다. 아, 짝퉁인 거죠. 저걸 드러내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부결을 주문했던 거고, 그랬음에도 가결표를 던진 반대파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제 허민 기자가 물어요. 반대파를 드러낸다. 그게 결국 22대 총선에 비명 행사로 연결된 거군요. 하자 이재명이가 자랑스럽게 뭐라 그랬냐. 아이고 뭐 내가 직접 안 해도 지지자들이 다 그거 저 배신자들을 다 찾아내던데 뭐. 그래서 그것들을 싹 정리했다 이거죠. 자, 이 얘기를 비명계가 또 반명계가 이걸 들은 거 아닙니까? 이재명의 이 발언이 나오자 당내에서 야, 저 이재명이 저것 때문에 우리 다 망하겠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파다하게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재명이가 암살당한다고 하는 제보를 받았다. 암살 시도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러면서 갑자기 방탄복을 입고 광화문에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나경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이재명을 뭐 러시아에서 권총을 밀수해서 뭐 암살하려고 했다는 식의 이 제보는 아무래도 자작극에 좀 가까운 것 같다. 그 나경원이가 발언을 했어요. 의혹을 제기한 거죠.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나경원을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요. 나경원은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이재명에는 쏙 빠진 채 친명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만 하루 9km 거리 행진을 하는 등 난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야밤에 장외 집회로 내보내니까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더라. 뭐 이런 것들을 썼어요. 페북에. 그걸 가지고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자,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니까 그러면 재판에서 밝혀지겠죠. 저 암살 예보가 진짜 사실인지 아니면 자작극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뇌피셜인지 그걸 밝혀야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힐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저는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제보를 받았다 그러면 수사를 촉구할 텐데 이재명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방탄복 입고 다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제보자의 제보에 의거해서 암살범을 찾는 수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촉구할 거 아니에요. 검찰에 대해서. 그런 암살범 찾으라고 하는 수사 촉구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이상한 거죠. 예,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이 김건희 상설 특검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답니다. 예, 국민의힘은 반발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다시 김건희 여사 공격에 나섰습니다. 지금 저것들이 대통령 복귀가 임박하니까 뭐 찬밥 더운밥 가릴 거 없이 뭐 얼마 전에 또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그 공격 중에 황당한 공격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요새 자꾸 총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에다가 직원한테 경호처 요원한테 대통령이 이제 그 자진 출석으로 이제 체포돼서 불법 체포돼서 나간 관저를 나간 후에 아니 그 경호원들이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라는 식으로 내란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이런 취지의 말도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취지의 말은 그냥 말하고 달라요. 쥐가 해석했다는 거거든요. 들은 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런 취지의 말도 했다고 알려졌다고 지금 연합뉴스가 쓰고 있어요. 무슨 취지의 말이냐. 내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이 쏘고 나도 죽고 싶다. 김건희 여사가 이 말을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김건희 여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이자도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즉각 팩폭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지만 이런 거 갖고서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종북주사파의 노이즈 마케팅에 놀아나는 것 같아서 아예 대응 자체를 할 필요를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 좌파 언론들은 이걸 또 그렇게 띄워서 뭐 김건희 여사가 무슨 내란을 뒤에서 선동한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1사 1원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정론일침입니다. 막판에 몰린 이재명, 마은혁 바짓가랑이를 붙잡다. 이것들이 이게 뭐 집단 패닉 상태에 빠지니까 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지금 해보는데 그 중에는 이미 썩어서 끊어져 버린 이 동아줄 같은 마은혁이를 다시 붙잡고 나섰어요. 지금 최상모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마은혁이를 임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20일째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최상모가 거부권은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어요. 방통위 관련 거부권 행사하고 박찬대가 이 최상목이한테 마은혁을 임명해라. 더는 묵과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묵과하지 마. 그럼 이것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최상목 탄핵이지 뭐. 그런데 최상목 탄핵, 권한대행도 탄핵, 대통령 탄핵해, 권한대행도 탄핵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상목까지 탄핵해? 이거는 엄청난 후폭풍이 불게 돼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아이 그건 안 돼 해갖고서 중지된 거예요. 그런데 박찬대가 다시 이 얘기를 했다는 건 뭐냐? 진짜 탄핵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협박하는 거예요. 너 빨리 임명해. 안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누가 가만히 있으라 그래? 해봐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것들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그 입장을 계속 견지해야 한다. 곧 대통령 복귀될 거고 한덕수 복귀될 거다. 그때 가서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데 최상목 너 지금까지 안 한 거 잘했어. 앞으로도 계속 안 하고 버텨야 돼. 라고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나경원은 야 야당이 문영배로부터 SOS라도 받았냐. 긴급 구조 신호라도 받았냐. 왜 갑자기 마은혁이를 또 들고 나오냐. 누가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무리수 아니냐. 라고 일침 날렸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이가 직접 나섰어요. 박찬대 갖고 안 되니까 이재명이가 직접 나섰어요. 뭐라고 나섰냐. 최상목 너 몸 조심해라. 이게 방탄복 입고 광화문의 그 최고위원 회의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그 광화문의 저 경복궁 그 문화재 근처에 아주 지저분하게 텐트 세워놨잖아요. 그 불법으로. 거기서 최상목이 근무하는 그 서울 정부종합청사는 그저 지척이거든요. 100m도 안 돼. 한 50m.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그 텐트에서 회의를 하면서 저기 봐라. 저기 지금 최상목이가 지금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앞에서 이 최상목이가 근무하는 모양인데 몸 조심해라. 몸 조심해라. 국민 누구나 다 최상목이를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선동을 했습니다. 개딸들한테 최상목이 지나가면은 붙잡아 와라 이 말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즉각 이재명이야말로 내란 선동죄 현행범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야, 이 판에 지금 최상목이를 또 저런 식으로 몸조심하라고 대놓고 협박까지 하면 야, 이거 이재명이 입 저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재명이 때문에 우리 다 죽겠다. 내부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어제입니다. 어제 심야 의총을 또 열었어요. 이것들이 하여튼 뭐 급한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현장에서도 열고 심야에도 열고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했는데 2시간 동안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냈어. 그래서 결국 나온 결론이 뭐냐. 지도부의 일임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이한테 알아서 하세요지. 이재명이가 최상목을 과연 탄핵할까요? 못합니다. 그 후폭풍이 겁나서 그냥 빈 권총만 쏘는 거예요. 아, 이쪽 저쪽이 왜 이렇게 권총들이 많아? 어? 국민의힘의 쌍권총, 그 무기력한 쌍권총, 이 물권총인지 쌍권총인지. 이재명이는 이게 빈 권총만 계속 쏘고 있잖아요. 박찬대랑 같이. 최상목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게 권한대행도 대통령에 준해서 지금 경호를 받고 있는데 경호 등급을 올려서 경호 수준을 완화하겠다,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이가 자꾸 이렇게 협박죄를 대놓고 하니까. 자,
최상목 방탄복을 입고 다녀. 이재명이도 입고 다니는 거 당신도 입고 다녀. 그리고 이재명이한테 협박받아서 입고 다닌다고 그래 다녀. 실제로 협박받고 있잖아. 누구나 다 체포할 수 있다 그러잖아. 방검복과 방탄복을 켜켜이 좀 껴입고 다녀라. 그렇게라도 해라. 쇼도 못하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제가 최상목한테 방탄복, 방검복 입고 다니라 했더니 우리 댓글창에 헬멧도 쓰고 다니게 조언이 나왔습니다. 그거 괜찮겠네. 이재명보다 뭘 해도 하나라도 더 세게 해야지. 탄핵 심판 기각 또는 각하가 확실하다. 헌재는 결국 이번 주 탄핵 심판을 못할 것 같습니다. 고지가 안 떴어요. 이렇게 탄핵 심판이 계속 늦어지는 데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은 완전히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각하 기각 쪽으로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고 보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저 종북 주사파 저것들은 야 이거 뭐 이상해지는 것 아니야? 왜 이렇게 자꾸 늦어? 하고 초조해하고 초조의 끝에 온갖 발작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상범은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6명의 재판관이 파면 인용적으로 결론이 났다면 이렇게 질질 끌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결정이 자꾸 미뤄진다는 것은 의견 일치가 안 됐다는 것이고 6명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이야. 그렇다면 결국 각하나 기각이지. 각하나 기각 기대감이 크다. 탄핵 심판 초기에는 사실 이거 기대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이재명이는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하고 뭐 밤에 밥 먹으면서 야 이거 선거 좀 빨리 당길 방법 없냐? 긴급 간담회를 소집해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 봤는데 뭐 아무 별 뾰족한 수도 내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아니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정보가 늦은 거야? 우리가 지금 헌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아는 사람이 있어 제대로? 아니 여기 변호사들 도대체 맨날 하는 소리가 다 틀리잖아. 윤석열 절대 석방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석방 됐잖아. 뭐 2월 말이면은 선고가 탄핵 파면이 나와 3월 14일이면 탄핵 될 거야. 뭐 20일이면 될 거야. 아니 어떻게 변호사들이 법률가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헌재하고 뭐 제대로 저기 라인은 있는 거야? 이런 얘기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지도부 안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아니죠. 내부에서는 야 이거 26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판결보다도 탄핵 심판이 늦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저 헌법재판관들이 결국은 이재명이 저거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리고 나서 기각이든 각하든 뭘 좀 결론을 내리자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내란죄를 안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 내란죄를 아예 안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이걸 집어넣는 바람에 결국은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빼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결정적으로 탄핵 각하에 빌미를 준 것 아니냐라고 하는 뒤늦은 후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이는 광주에 내려가서 장기전에 대비하자고 떠들어댔습니다. 장기전. 자, 26일 선거법 2심 재판은 유죄가 확실시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위기는 또 한 번 바뀝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바뀐 분위기가 이재명이 2심 선거법의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오면 또 한 번 확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이가 막판에 무슨 수를 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신변 확보가 필요하다. 신변 보호도 해야 되고 신변
확보도 해야 된다. 출국 금지도 좀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 저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헌법재판소 안팎에 또 여러 법조계의 또 법조 출입 기자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듣고 있는데요.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약하면 지금 헌법재판소 안에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 평의가 계속되고 있고 어제 그 강용석 변호사 역시 아주 참 뛰어난 변호사예요. 뭐라 그랬냐면 저 좌파 쪽에는 정계선이가 제일 법리에 밝고 우리 자유파 쪽에는 김복형 재판관이 그 법리에 굉장히 밝아서 이 두 사람이 주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정계선이는 이러이러하니까 대통령 파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김복형 재판관이 그건 이렇고 그건 이렇고 그건 이래서 라고 반론을 강력하게 제기하는데 이 반론이 정계선이를 이기고 있다. 이걸 바라보는 재판관들이 그러면 인용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이 점점 굳어져 가면서 저것들이 6명 확보를 못해서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언론 보도는 다 꽝입니다. 언론은 맨날 신문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방송 시청률을 올려야 되니까 뭐 이번 주에 곧 발표될 것처럼 임박한 것처럼 뭐 경찰차가 한번 쓱 움직이면은 야 곧 발표될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를 하잖아요.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적어도 평의가 끝나고 편결이 끝나고 그리고 변호인단에 그러니까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한테 이틀 전에는 이제 언제 선고하겠다고 연락이 와야 비로소 나오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순간 알게 되는데 저 언론들이 취재 능력도 없는 것들이 계속해서 오늘 곧 할 것처럼 내일 곧 할 것처럼 해서 신문을 찍어내고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 소식 들으면 또 잔뜩 우리가 긴장해서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번 주 탄핵 심판은 불가능하고 이미 다음 주도 쉽지 않다. 3월 말 4월 초가 오히려 유력하다. 26일 이재명 재판까지는 보고 최종 판결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지금의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또 이재명이가 선거법에서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각하 또는 기각이 거의 확실시 된다.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파면 인용하는 데 필요한 6명의 재판관은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3월 말 4월 초에 대통령 복귀는 확실하다. 이렇게 현재까지 헌재 안팎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심판을 24일 하겠다고 지금 알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은 최상목을 탄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상목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24일 날 각하 또는 기각이 뭐 확실시 되는데 돌아오면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탄핵이라고 하는 게 정말 웃기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더불어민주당이 헌재 상황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24일 날 있을 거라고 하는 것조차 모르고 이것들이 헛방지를 했다. 헛스윙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헛스윙 그러니까 야구 생각이 나는데 야구에서 진짜 헛스윙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헛스윙 돌리는 힘에 지가 그냥 나동고라지죠.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나동고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상목은 자기를 탄핵한다는 얘기가 보도가 되자 뭐 동시에
탄핵 국회 본회의 표결 전에 자진 사퇴할 거다라고 하는 또 괴담이 유포가 됐는데 그런 거 검토한 적 없다. 내 일신에 대한 무슨 고민하는 거는 사치스럽다. 나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러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오상정 단장이 응원 집회를 할 만하네요. 처음부터 좀 이렇게 하지. 대통령 복귀가 확실히 되니까 이제 뒤늦게 힘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예쁘게 봐줍시다. 당분간은 대통령 복귀할 때까지는. 최상목한테 몸조심하라고 협박한 이재명이가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이재명이를 협박죄로 고발한 사람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입니다. 김태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한 게 처음이 아니다 하면서 유사 판례도 이 유사 사례와 관련된 유죄 판례를 4건이나 찾아서 첨부했어요. 몸조심하라고 협박하는 것이 유죄가 나온 판례를 4건이나 찾아서 첨부를 했습니다. 밤길 조심해라, 아침길 조심해라, 낮길 조심해라 보다 몸 조심해라가 훨씬 더 심각한 협박이라는 겁니다. 아니, 밤길 조심이야 가다가 넘어질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라가 되지만 몸 조심하라는 거는 이건 아주 직접적인 위협이고 협박이다 이거예요. 최상목은 이렇게 이재명이가 대놓고 협박을 하니까 아마 대통령실에서 이게 이제 권한대행이지만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거든요.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 수준을 좀 올리겠다고 하자. 야, 놔둬라. 나 지금 그런데 신경 쓸 일 여유 없다. 현안 챙기는 것도 바쁘다. 놔둬라 그랬답니다. 정성호 이재명의 좌장이죠. 여전히. 이재명이가 입만 열면은 이게 막말하면서 폭탄을 터뜨리니까 짜증이 얼굴 표정 보니까 저 입을 내가 꿰매지도 못하고 아마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몸조심 발언 그거 좀 과한 면은 있다. 과한 면은 있는데 그래도 국민 분노를 대신 표출한 거지 뭐 별 뜻이야 있겠느냐. 뭐 테러를 사주나 했겠느냐. 국민 분노를 대신 표시한 것이지.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은 안 하는 게 좋아. 그 후폭풍이 너무 클 거야. 라고 얘기했대는데 정성호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중단하는 게 정상인데 중단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한덕수 총리 24일 선거 때문에 중단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자, 이렇게 되자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 심판이 24일 날 나오는데 곧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바로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직 판결도 안 됐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있는 행사가 26일 있는 이재명의 선거법 2심 선고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들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정론 일침입니다. 이재명 암살설이 자작극이 아니라면 즉각 수사를 의뢰해라. 이 이재명 음모설이 도대체 어디서 흘러나온 걸까 봤더니 저 극좌파 유튜브예요. 이 좌파 중에서도 이 이재명이한테 학살당해서 바깥에 쫓겨난 전병헌이라고 있습니다. 새미래민주당 대표인데 페북에다 이렇게 썼어요. 이재명이 민주당을 1극 절대 제왕적 체제로 만들어서 3중 방탄벽을 쌓았다. 그리고 마침내 러시아제 권총 살해 위협을 발표하더니 밀착 경호를 통한 4번째 방탄벽까지 확보했다. 이재명에 대한 살해 제보가 매우 구체적이고 여러 단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왜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는지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국민한테 밝혀라. 이 암살설이 처음에 유포된 게 이제 열린공감 TV인가 하는 데인데 이들조차 방송에서 이게 음모론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이거 진짜 음모야. 저희한테 온 제보가 메일로 왔고 뜬금없이 왔어. 솔직히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이야. 시답지 않은 제보다 치부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거의 그 음모 전문가 김어준이하고 같은 수준의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이것들이 떠벌리고 있습니다. 음모론이라 얘기해도 좋다. 그런 욕을 먹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음모론을 시인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좌파한테 퍼져가지고서 뭐 경호를 하니 어쩌니 사설 경호원을 채용하니 하다가 이제 경찰 경호까지 받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게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한 나경원을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경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암살 위험 제보가 있다면 그 제보자와 제보의 출처를 밝혀서, 뭐 국민한테 밝히기가 어렵다면은 경찰한테는 밝혀야 되지 않냐. 밝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수사 의뢰해라. 나경원이 의원실에서 우리가 경찰 측에다 확인을 했는데 이재명 암살 위협 관련 어떤 고소나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한다. 그러니 자작극 의심을 받는 것 아니냐. 암살 제보를 받고도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느냐. 암살 방조하는 거냐 너네. 만약 이재명과 민주당이 계속해서 암살 제보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암살 위협이 자작극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다면 그걸 갖고 나를 고발했으니 나는 당신들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신변 위협을 받은 사람한테는 감옥이 제일 안전하다는 댓글이 왔는데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석방 12일 만에 나온 대통령 메시지입니다. 네, 대통령이 석방되고 나서 걸어 나오면서 지지자들한테 인사를 하고 또 울컥하는 울음을 참는 모습, 이걸 많은 분들이 다 보셨어요. 생중계로 보셨어요. 그리고 석방하면서 나온 메시지에 우리 국민들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와 동시에 맨 마지막에 단식하는 우리 자유파 시민들께 대한 단식 중단 호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단식 4일 차였는데 노숙 단식 농성 4일 차에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았고,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가 다시 대통령의 간곡한 단식 중단 메시지를 전해 주셔서 제가 5일 차 되던 아침 단식을 중단하고 다시 고성국 TV 방송을 통해서 탄핵 저지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사정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건데요. 그런데 그때 저보다 이틀 먼저 단식 투쟁을 시작하셨던 전지영님은 오늘로 24일째 단식 투쟁을 헌재 앞에서 노숙, 철야, 단식 농성 투쟁을 지금도 이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3일 전에 전지영님의 상황이 매우 위중해서 전지영님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 이런 취지의 논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제 대통령의 메시지가 인요한 의원, 의사이기 때문에 인요한 의원이 메신저로 선택이 된 것 같은데요. 직접 전달됐습니다. 그 후에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대통령의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전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오전,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10시에 의사 출신 인요한 의원이 헌재 앞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를 호소하며 23일째 단식 투쟁 중인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 등 단식 중인 지지자들을 찾아가 대통령 말씀을 전달했다. 대통령 말씀은 이렇다. 탄핵 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대통령님의 말씀을 전하고 단식 중단을 요청드렸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이런 대통령의 간곡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전재형님은 오늘도 24일차 단식 노숙 단식 농성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분신에서 돌아가신 권태훈님의 빈소에 대통령실의 제1부속실장,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이죠. 제1부속실장 그리고 시민사회 수석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시민사회 수석은 분신 후 어제 돌아가신 고 권태훈님 빈소 서울 성모병원을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에게 대통령의 위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부속실장과 수석은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보를 접하시고 정말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서도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다. 유가족들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의 뜻 잘 받들겠다는 말씀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 송진호 변호사도 권태훈 열사의 빈소를 찾아서 조문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좌파에게 승복이라는 단어는 없다. 제가 어제 칼럼으로 준비했다가 시간이 넘쳐서 제가 오늘 전해드리겠다고 한 것인데요. 자, 좌파들에게는 승복이란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쇄하고 척결해야 될 자본주의의 상부구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상권분립도, 사법부의 독립도, 법을 지키는 것도 저 공산당에게는 척결하고 분쇄해야 될 자본주의 상부구조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공산당에게 승복이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산당에게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은 혁명으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들에게 불리하면 당연히 무시하죠. 저 공산당한테 유리할 때만 승복이니 절찬이가 나오는 겁니다. 공산당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들한테 불리한 결과를 승복하지 않습니다. 공산당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들한테 불리한 민심을 받들지 않습니다. 자기들한테 불리한 재판, 자기들한테 불리한 민심은 척결하고 분쇄해야 될 자본주의의 적에 불과합니다. 1956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련에 반대하고 소련의 괴뢰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소련이 군대를 파견합니다. 전차가 진입합니다. 12일 동안 학살이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헝가리 국민 수천 명이 죽거나 부상당했습니다. 약 25만 명이 공산당의 탄압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1968년에) 체코슬로바키아, 지금 예전에는 체코슬로바키아였습니다. 예,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련 공산당과 소련 공산당의 앞제비들에 대한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12년) 전에 헝가리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소련이 장갑차와 탱크를 앞세워서 학살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학살하고 군사적으로 점령했습니다. 이때 소련이 동원한 군대, 소련군, 불가리아군, 폴란드군, 헝가리군 약 20만 명의 병력과 2,000대의 탱크로 체코슬로바키아를 진입, 점령했어요. 그 과정에서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 72명이 죽었고 부상자가 700여 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7만여 명이 도망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를 탈주한 체코슬로바키아 국민은 30만 명에 이릅니다. 공산당에게 민심은, 자기들한테 불리한 민심은 밟아버리는, 죽여버리고 체포해서 감옥에 보내고 국외로 도망가게 만드는 척결해야 될 자본주의 적에 불과합니다. 1989년 중국의 천안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공산화를 천안문 광장에서 요구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폭력으로 진압했습니다. (1년) 후인 1990년 중국 공산당 제5차 국무원 보고 정식 발표에 따르면 이 천안문 민주화 사태 과정에서 사망한 민간인 875명, 민간인 부상자 14,550명. 그렇게 철혈로 진압하고 지금의 시진핑 체제를 다시 확고하게 세웠습니다. 2019년, 2020년 홍콩에 민주화 시위가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직접 무력 진압을 돌입해서 10명이 죽고 2,100여 명이 부상 당하고 1,117명이 체포당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숫자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와 실종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산당에게는 민주적 절차, 민심, 여론, 재판, 자기들한테 불리한 어떤 것도 승복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척결하고 부정하고 깨부숴버려야 될 자본주의 적에 불과합니다. 그 이야기를 문재인이가 9년 전에 똑같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문재인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헌재가 기각하면 혁명밖에 없다. 천안문 광장, 천안문 민주화 시위를 탄압했던 중국 공산당, 홍콩 시위를 탄압했던 중국 공산당, 프라하의 봄을 탱크와 장급차로 짓밟았던 소련 공산당, 헝가리 민주화 운동을 짓밟았던 소련 공산당과 이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 안 하면 혁명밖에 없다고 협박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렸던 문재인의 이 발언이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지금도 저 종북주사파 이재명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하면 폭동과 내란과 혁명이 불가피하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승복 선언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이 조선일보 같은 가짜 보수 언론이 그걸 앞장서서 승복을
대통령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저 좌파들이 단 한 번 민주주의 선거를 승복한 적이 있습니까? 승복은커녕 선거 자체를 방해하기 위해서 저들이 저질렀던 만행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첫 번째 선거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물리적으로 폭력을 통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4.3 사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발생한 반란 사건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아닙니까? 그 이후에 지금껏 단 한 번도 저 종북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승복한 적이 있습니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괴뢰 정권이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종북 주사파들한테는 승복이란 단어는 아예 없습니다. 민주적 절차 아예 없어요. 모택 등은 일찍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 모택 등을, 그 스탈린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추앙하는 종북 주사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향해서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지 않으면 폭동밖에 없다. 내란밖에 없다. 혁명밖에 없다.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자유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을 각오로 맞설 수밖에 없어요. 저들의 협박에 고개 숙이고 저들의 협박에 무릎 꿇는 순간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이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다. 대한민국이 죽고 사는가의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대통령도 이미 얘기한 바대로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부정하려는 반국가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다시 한번 긴장합시다. 대통령 복귀할 때까지 어떠한 방심도, 어떠한 안일함도, 어떠한 소극적인 행동도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냅시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헌법론적으로, 법리적으로, 사실적으로 탄핵은 각하 기각되어야 한다. 네, 이미 전해드린 대로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을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3월 말 4월 초로 늦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정에 복귀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불가능해진다는 기사를 탑뉴스로 다뤘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 한덕수 탄핵 심판이 기각된다는 뜻은 한덕수 탄핵 심판의 가장 중요한 근거였던 내란 공범죄가 각하 기각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몰아온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둘째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국회 정족수 문제로 각하될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의 복귀와 동시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모든 행위가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정계선, 조한창 두 재판관의 임명도 무효로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논리적 귀결이 성립되므로 6인 체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4월 18일이 지나면 문영배와 이미선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상당히 늦어지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180일이 지나면 자동 기각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을 24일 오전 10시에 하겠다고 한 헌재의 결정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알리는 전주곡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씨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어떻게 나오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이미 각하 또는 기각으로 대세가 기울어졌다고 하는 수많은 이 보고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흥결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끝까지 진행한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합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주 2회 8회까지 일괄 기일을 지정해서 형사소송규칙 제124조 2를 위반했고, 그렇게 서둘러서 초시계로 시간까지 재가면서 증인신문도 제한하고 대통령의 3분 발언도 거부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야말로 결론 정해놓고 뛰어가듯이 논란과 공정성 시비만 키웠다. 또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 문제가 대통령 계엄 선포의 핵심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선관위 검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봐라. 4월 10일 총선 다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하지 않느냐. 대법원은 이렇게 하는데 헌재가 이걸 아예 증거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 자체가 심각한 절차적 흥결에 해당된다. 헌재는 그 밖에도 수많은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을 무시하면서 탄핵심판 심리를 해왔고, 특히 형사소송 절차 과정에서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법칙도 다 무시했다. 수사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한 송부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헌법재판소 제32조 단서도 위반했다. 국회 측이 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서 동일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또 헌법재판관 일부 이념적 편향성이 심각하게 문제되고 국회 측 대리인과의 밀접한 관계가 드러났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니까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헌법재판소의 설립 근거까지 심각하게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온갖 무리수를 두고 졸속 심리를 한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고 나서 3주가 지났는데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심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방증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대통령 파면 정해놓고 밀어붙였는데 그 졸속 심리에서조차도 수많은 핵심 증거들이 탄핵되고 홍장원, 곽종근의 회유 정황까지 드러난 이 상황에서 더 이상 파면을 밀어붙이지 못하자 선고를 미루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게 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절차적 흥결과 내용, 헌법론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보더라도 탄핵 인용은 불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탄핵 각하 해야 마땅하다. 또한 조작된 증거와 회유된 증언으로 탄핵몰이와 공작 내란몰이를 한 것이 드러났으므로 내용적으로도 탄핵소추는 기각되어야 한다. 절차적으로 각하되고 내용적으로 기각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즉시 탄핵소추를 각하 또는 기각하고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하루빨리 결정하는 것이 그나마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설립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 고성국 칼럼, 헌법론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하되고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